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빠구 정배우의 정배우입니다. 최근 쿠팡에서 이런저런 사건이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쿠팡 물류센터 조리사, 조련사,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 중에 확진자도 나왔고요. 쿠팡 대표가 고발돼서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6월 2일에는 천안 쿠팡 물류센터 외주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요. 전부 다 과거 사건이 아닌 최근 며칠 동안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2017년, 2018년에도 산재 휴직 중 계약 해지를 해서 부당해고 논란도 있었고, 쿠팡맨 수당 75억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거죠. 오늘은 일요신문에서 6월 3일에 보도했던 쿠팡맨 간 동성 성폭력 피해자분을 모셔봤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쿠팡에서 쿠팡맨을 하고 있는 쿠팡맨입니다. 7개월 정도 일하셨죠? 네, 현재 30살이고요. 7개월 근무를 하면서 지금 부조리한 것들을 당하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사실 일을 하는 도중에 이런 인터뷰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현재 이제 다치는 바람에 일하다가 휴직 중이고 내야 될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사건이고, 지금 현재 쿠팡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기사 보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보면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제가 뭐 수치스럽다거나 그렇진 않고요. 그럴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쿠팡이 한 대처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할 말을 하는 거고,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간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쵸. 이제 회사에서도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실제로 대처도 그렇게 했었고, 관리자가 저한테 대했던 안일한 태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안 좋게 보고 부당하게 대했던 것들. 성추행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새벽에 동료 직원이 자고 있는데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같이 숙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방은 따로 사용을 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전 자고 있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제 누워있는 침대 위에 올라왔어요. 놀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옆방 사람인지도 모르고 제가 막 발로 쳤거든요. 밀어내고 하다 보니까 옆방 사람이길래 저도 이제 막 욕을 하고, 미쳤냐, 빨리 돌아가라 해서 이제 옆방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이제 보고를 했죠.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숙소 사용을 어떻게 같이 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장난친 거 아니냐, 배송이나 나가라 해서 배송을 나갔어요. 새벽에 잠도 한숨 못 자고 나간 걸 거잖아요. 관리자한테 얘기를 해도 돌아오는 대답이 없으니까 본사에 대해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제서야 회사 다시 들어와라 해서, 그날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라든지 병가를 사용을 해가지고 퇴근을 했어요. 그 사건이 한 달 동안 해결이 안 됐어요. 명확하게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는데 숙소를 같이 사용을 하게 하더라고요. 분리를 하는 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일단. 그쵸.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최초에 숙소 분리를 원하냐라고 물어봤었어요. 제가 분리를 원한다. 근데 왜 피해자가 도망을 가야 되냐, 가해자를 다른 숙소로 이동시켜 주길 원한다 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대기발령 상태로 한 달 동안 숙소에 계속 있었어요. 저는 출근하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다가 결국은 이제 숙소 분리가 이루어졌죠.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같은 근무지에 또 그대로 일을 시키더라고요. 아, 예. 제가 한 번 더 본사에다가 말을 했고, 본사 인사팀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근무지도 변경을 해주었어요. 한 달 뒤에. 이게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좋게 생각해서 네. 성추행을 안 당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한 달 동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분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다른 데처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다렸던 거는 아닌 것 같네요. 한 달 동안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회사에서 못 처리해주겠지, 관리자는 본사에서 컨펌이 오면 알려주겠다 라는 말밖에 안 하니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죠. 저는. 쿠팡맨으로 7개월가량 일을 하면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셨나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가 수염이 있어요. 쿠팡에 일을 하면서 근무 기간 절반은 제가 수염이 계속 있었어요. 길렀다, 면도했다 하면서 이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5월 14일에 면도를 안 할 거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러이러해서 면도를 못 하겠다, 팀장 같은 분이 캠프 관리자에 말을 했는데, 다음 날에 아침에 이제 다른 동료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면도 안 했으니까 사실 확인서 쓰고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사전에 뭐 고지되지도 않은 거고, 승무 정지라는 게 무급에 해당하는 중징계예요. 저는 고지받은 것도 없고 당일 아침에 출근 잘 해서 갑자기 쓰고 집에 가라니까 출퇴근 어플에 승무 정지라고 찍어버리니까 근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관리자에게 정식으로 이거는 본사에다가 연락을 빨리 취해달라 해서 두 번째 승무 정지 날 때 본사에 연락을 했고요. 본사에서 다음 날부터 정상 출근하라는 연락을 바로 받았었어요. 승무정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말 그대로 차량 운행이랑 배송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돈도 안 준다는 거고. 무급으로. 네, 무급으로 강제 무급인 거죠. 면도에 대한 규정이나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취업 규칙에는 용모 단정이라고
단정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용모 단정이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고 누가 봤을 때 혐오감이 들게 기는 것도 아니고 배송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주간에 근무를 하는데 주간에는 신선식품 배송을 안 해요. 그럼 사실상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그럼 뭐 어차피 마스크 다 쓰고. 네, 심지어 회사 규정에 타투도 가능해요. 스티커로 가려라 라고 하는데 타투는 스티커로 가리면 되면서 수염은 왜 마스크 쓰면 안 되냐. 수염으로 제대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없나요? 따로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규정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근로기준법이랑 민법에 의해서 수염을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말을 했더니 아니다. 관리자는 좀 약간 무시하더라고요. 네가 뭘 아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말이 맞다. 그렇게 해서 승무정지를 시켜버리더라고요. 5월 말에 실제로 노조하고 본사하고 임금 협상이나 그러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갔을 때 노조에서 제 얘기를 했는데 본사에서 이틀 뒤에 승무정지건에 대해서 무효화를 시켜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대로 이제 진행을 했겠죠. 무효화를 시킨 거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무효화시킨다고 말을 하면서 노조 쪽으로 연락이 왔던 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될 걸 해주면서 그거를 인심 쓰듯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또 곤란하죠. 이틀치는 급여가 나오는 건가요?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 출퇴근 어플에 아직까지 정지라고 찍혀 있어요. 그럼 이제 급여 반영이 안 돼요. 무효화 된 건가요? 아직 안 된 거죠. 아 나중에. 나중에도 해줄지 모르는 거죠. 무효시키기로 했는데 처리 안 해주냐라고 제가 관리자한테 연락을 했었고요. 관리자도 지금 현재 본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고요. 흐지부지 넘어갈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나요? 네, 그 이후에 5월 25일 날 제가 손가락이 그 전에 다쳤었는데 점점 부어가지고 많이 아프길래 물량 보정을 좀 요청하러 갔어요. 회사에 이제 인센티브 기준 가구수라고 일정 물량 이상을 처리를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인센티브라는 제도 자체가 추가적인 근로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치만 일하고 싶다, 몸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실제로 전치 12주도 나왔었고. 네, 그래서 이제 말을 했는데 그거는 이사정이고 주는 대로 가져 나가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센티브의 정의가 뭐냐, 나는 이 이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이 정도 기준치만 하겠다는 건데 왜 그걸 강제하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그 물량을 쿠팡 플렉스라는 제도가 있죠. 승용차 가지고 아르바이트라는 플렉스 사무실에 가서 그 물량을 이관을 시키고 너는 8시까지 있다 가라. 사무실에.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본사에서도 복귀하는 쿠팡맨들을 사무실에 놔두지 말고 빨리 퇴근시키라고 권고가 내려왔어요. 그러한 와중에도 8시까지 남으라고 한 거죠. 이유가 뭔가요? 물량에 대해서 협의를 하러 갔다는 이유죠. 본인들 얘기로는 자기 권한이다. 너는 물량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8시까지 남고 다른 사람들은 일찍 복귀하는 대로 조기 퇴근을 시킬 거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데 내가 일찍 들어와도 남아있어야 되냐. 몇 시부터 8시까지 있었던 건가요? 지금 현재 근무 시간이 9시부터 8시까지가 정규 근무 시간이에요. 연장 근로 포함해서 8시까지예요. 그 연장 근로 시간까지 꽉꽉 채워서 남아있다 가라는 거죠. 제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말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그냥 손가락 병원을 가겠습니다 하고 당일날 병가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고 이번 참에 검사라도 제대로 받고 쉽게 쉴 수가 없으니까 병가라도 제대로 내고 진료를 받아봐야겠다 받았는데 손가락 인대가 닫혀있던 거죠. 한재 신청이나 이런 거는 현재 접수는 했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사에도 확인을 하고 하면은 최소 3주 이상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현재 신청을 해놓고 회사에도 휴직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전에도 뭐 산재 신청했던 직원 부당해고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제는 부당해고는 안 하겠죠. 산재를 했다고 해서 뭐 해고를 한다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현재도 다친 상태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택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니까 늦게까지 하더라도 완료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8시까지라고 해도 저희가 한 7시 반쯤 들어가야지 가져온 반품이라든지 정리를 하거든요. 8시 이후에 들어간다고 해서 추가적인 수당이 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사실상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고 그 시간 안에 못하면은 같은 팀원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배송을 또 해야 돼요. 같은 조에서도 좀 민폐가 될 수 있고. 치료비 이런 거는 다 부담을 해주나요, 회사에서? 산재 승인이 나야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을 하다가 어쨌든 다친 건데 본인 잘못이든 누구 잘못이든 간에 회사에서 좀 책임을 져주고 말이라도 좀 좋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네요. 몸이 안 좋다고 물량 조정을 하는 거에도 그대로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뭐 거기서 무슨 얘기를 더 할 게 있겠습니까? 최근에 쿠팡 관련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쿠팡맨들하고 원활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본사에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부터 해서 지금 제 사건까지 본사에서 하나하나 좀 대처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일을 하시면서 갑질이라거나 무시하는 말투라거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건들에서도 관리자가 저한테 뭐 누구누구님은 서비스직 하시면 안 되겠네요. 굉장히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보다
제가 지식이 낮다고 생각하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의 근로수당 미지급 사건이 있었는데 일하시면서 미지급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았나요? 저는 미지급 받은 건 없고요. 계약을 할 때 추가 근로수당이 고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을 받고 있고요. 신입이라든지 배송 역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까지도 배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 52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 시간 이상으로 오버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매일 2시간이 연장 근로예요. 그 시간 이상으로도 배송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시간 체크를 뭐 잘 안 해주신다고. 사실 출근 시간도 일찍 출근을 하고요. 퇴근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기 퇴근을 하는 중이고요. 출근을 일찍 하더라도 그 시간이 출근에 포함이 되진 않아요. 원래는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출근을 해서 상차를 했어요. 짐을 싣고 있어도 그 시간은 출근 시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출근을 찍었지만 그 이후의 시간으로 지키더라고요. 30분씩만 해도 5일을 모으면은 150분이잖아요.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솔직히 이게 한 달, 두 달 되고 최저 시급으로만 쳐도 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그렇죠. 것도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쿠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저는 최초에 원했던 거는 캠프 관리자의 진심이 담긴 사과였었어요. 본사에도 연락을 하고 얘기를 해왔지만 계속 이제 본사에서도 회피를 하고 관리자도 모르쇠로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조리에 대해서 쿠팡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큽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회사에서는 계약을 연장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되더라도 제가 직접 부조리를 받았으니까 이러한 거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피해자가 나올 거고 지금 현재 동료 직원들도 자신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고 쿠팡의 제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부 다 말을 못 하고 있어요. 70-80% 이상이 계약직이고 재계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목소리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기자들이랑 인터뷰하고 그러면 재계약 안 하겠죠. 네. 하더라도 좀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기자나 유튜버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공론화를 시켜야 다른 피해자분들이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